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한파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기온 전주 영하 5.3도, 익산 영하 6.5도, 우주 영하 10도로 여전히 추위가 매섭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5도가 예상되고 남원은 7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다음 주엔 대체로 포근하겠고 주 중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소독 횟수를 규정보다 늘리도록 방역 지침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방역업체 직원들이 종점으로 들어온 시내버스를 소독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긴급 방역입니다. 특수한 상황이라 지금 워낙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소독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는 전국 방역업체에 의뢰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시내버스에 대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차례 이상인 소독 규정보다 소독 횟수를 크게 늘린 겁니다. 전주시는 나머지 날엔 버스 기사들에게 소독약을 나눠주고 수시로 소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독약 가지고 지금 운전기사 청소할 때 그 액을 지금 해서 좀 하라고 지금 약품도 일단 드렸고. 하지만 소독약을 받기는커녕 소독 안내조차 받지 못한 기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소독제 전용 소독제 살균하는 거 있잖아요. 보도 못 된 게 있는 그러면 안내는 받으셨어요? 못 봤어요. 익산시도 버스업체와 기사들에게 수시로 소독에 나서달라고 했다지만 기사들은 처음 듣는다고 말합니다. 종점 왔을 때마다 휴식 시간마다 닦아라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아직 뭐 그런 거 들은 게 없는데 전달받은 게 없는데 아직.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매일 방역업체에 맡겨 시내버스를 소독하는 곳은 군산과 남원뿐. 두 곳을 뺀 대부분 시군은 버스 회사에 소독 강화를 요구했지만 감독은 허술합니다. 버스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강화했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시군의 한층 꼼꼼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음식점과 숙박 그리고 전세버스 업계는 말 그대로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라북도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군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이후 음식점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군데가 예약을 하면 9군데는 전부 다 예약이 취소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모임, 개모임, 각종 행사 전체적으로 취소되다 보니까 이게 숙박업소도 손님이 급감하면서 위기에 빠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오늘 당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손님 받는 것도 불안하고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전면이다시피 합니다. 산악회 모임과 수학여행도 잇따라 취소돼 전세버스 업계는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전부 다 취소됐고요. 운행이 안전 휴업 상태입니다. 이들은 전라북도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별자금 1억 원을 긴급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보증을 없애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증제도 때문에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례 보증제도를 좀 없애고라도 좀 지원을 좀. 그러나 금융기관이 보증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례 보증 제도 중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관광업계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법을 강구토록. 영세업자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료되길 기원하며 지방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전라북도가 금융기관의 보증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영세업자의 시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누가 의심 증상을 보였다더라. 이런 메시지 받은 분들 계시죠? 바이러스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헛소문들은 씻지 못할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김제 한 초등학교가 등장하는 문자 메시지. 어느 학생이 중국을 다녀왔고 그대로 출석했다가 열이 나자 조퇴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이라며 어느 집 자녀인지도 적어놨습니다. 불안하고 겁났죠, 당연히. 지인들, 자격방들이 많은 소식들을 올리시더라고. 나쁜 쪽으로 걸렸으니까 피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만 열이 난 적도 조퇴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받은 상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지금 와이프나 저나 아이들이나 다 건강하게 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나르는 일은 더 있습니다. 한 학생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 아이가 확진자라고 했습니다. 학교까지 나서 거짓 소문이라고 공지해 겨우 진정됐지만 상처는 깊습니다. 부모가 굉장히 흥분돼 있었고 서해산시 유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짜 정보들을 만들고 무턱대고 퍼나르는 일은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일단 인터넷상에 이제 유포되고 있는 부분들 전담팀 만들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죠. 모니터링을 강화한 경찰은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조작 정보나 개인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동네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학생들의 등하교를 도우면서 돈을 버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요긴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업까지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가까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온 박영기 할아버지는 며칠 전 올해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네 쓰레기를 치우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아쉽기만 했습니다. 사람이 논다는 거, 일이 없다는 걸 가장 어려움이 많잖아요. 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해오던 안명선 할아버지도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한 달에 27만 원가량의 용돈도 벌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달에는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천자들 오면 그냥 쑥쑥 빼주고 돈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좋은 거야. 이게 빨리 있으면 좋겠어.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당장 이달에만 7,900명의 노인이 일거리를 잃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월급 27억 원도 보류됐습니다. 전주시는 감염병 사태가 수그러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재개하고 중단한 기간만큼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면은 시간하고 근무 일수를 조정하여서 계획된 급여를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일부 저소득 노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출근 인사부터 시작해 밤 늦게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아침은 출근 인사로 시작됩니다. 대형 교차로를 중심으로 손을 흔들고 허리 숙여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가시다가 빵빵 소리도 올려주시고 손도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건 기분 좋죠. 그런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출근 인사는 정치 신인에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고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주무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일상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면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자들은 시민은 물론 당원 관리까지 몸이 2개가 있어도 모자랍니다. 현역 의원인 김광수 의원은 최근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춰 노인복지관,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을 주로 많이 돌아다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꼭 무슨 뭐 선거 때가 아니고. 전주 갑 선거구에는 이른바 빅3 후보 외에 국가혁명 배당금당과 무소속 후보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직 당세도 미약하고 조직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3.3 정책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렇게 꼭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각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을 더 깊게 뼈저리게 사무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접목을 해서 더 발전된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 총선 D-70 예비 후보자가 뛴다에서는 전북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전주 갑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임실군이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돼 최고 3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가을 태풍으로 취소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올해는 10월 말로 축제 시기를 늦췄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농촌협약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농촌개발과 산업육성, 교육과 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임실과 충남, 홍성 등 2곳이 선정됐습니다. 농촌협약 사업 선정으로 인해 임실군에 3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실 미래 발전에 큰 틀을 마련해서 순창군이 농특산물 생산자 조직과 재배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포장재에는 순창군 로고와 공동 브랜드인 순창 우라네가 표시돼 있어 순창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의 농기계 임대 실적이 2018년 11,000여 건에서 지난해 13,000여 건으로 해마다 15% 이상 늘고 있습니다. 농기계 94종 94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남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영농철 바쁜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운송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들께서 선호하는 기종과 그다음에 임대 과정에서 경합이 되는 그런 기종을 추가하여 확보하고 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난해 가을 태풍으로 취소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올해는 개최 시기를 한 달 반가량 늦춰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립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태풍의 영향이 없는 10월 말로 개최 시기를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사태 속 졸업식 등 학교 행사 개최 지침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군산 지역을 빼고는 졸업식과 입학식 같은 행사를 학교장 판단 하에 신종 코로나 사태 전에 계획한 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졸업식을 열지 않은 학교마다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혼선을 빚는 동시에 대규모 행사 자제라는 교육부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